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야구님, 오픈한다고 적어놨는데. 아니, 야구님. 너무 안 맞아서 표가 끝나고 오픈하려고 해요. 오픈하고. 멤버십 분들이 아마 좀 그러시겠죠? 뭐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야 뭐 선택인데, 제가 월드컵 때 이벤트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할게요. 멤버십 분들. 월드컵 때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게끔 다음 달 이제 20일 좀 넘어가면 월드컵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보답해 드릴게요. 안 맞아가지고 여러 이벤트 뭐 스코어 맞추기나 뭐 득점자 맞추기 혹은 뭐 승패나 이런 거 맞추기 아니면 뭐 진출차 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 이벤트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수 있도록 하겠고. 자, 요즘 축구 개 같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야,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되네. 진짜로. 아니, 대충 내용은 보이는데 결과 예측이 진짜 어렵다. 내용이 보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상태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좀 늦게 왔는데 NBA는 오늘 부주력은 오늘 뭐 미리 찍어도 되고 일단 이 옵션은 올려놓을 건데 주력은 당연히 내일 갑니다. GTD나 여러 가지 좀 더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한 7시나? 뭐 그때쯤에 7시? 7시 너무 빠른가? 제가 아침 라방은 처음 해봐가지고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 아무튼 아침에 라방하고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할게요. 아니 디자인님 이거 공지 여기 보시지. 어, 오픈한다고 써놨는데 다음에 뭐 그게 있을 때 보내드릴게요. 디자인님하고 쓰레기님 적어놔야겠다. 아, 메모 좀 해두고. 좀 해죽 진짜 그지 같다. 또 오늘 8경기 할 거고 느바도 뭐 이렇게 쭉 할 건데 그래 어제 무자비를 했어야 되는 날인가 보네. 고배당을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 그냥 부주력 던졌어야 되는 날인가 봐. 야 진짜 믿었는데 불안한 건 알았는데 그래도 믿었는데 AT는 솔직히 좀 터질 것 같았어. 브라이튼 믿었는데 브라이튼 터지고 어려운 게 또 뭐야 크리스타 페레스 같은 거에서 이제 오버가 떠버리고 어제 브라이튼이 혼자서 기록한 골 기대값이 아마 거의 크펠이랑 울버햄튼 둘이 기록한 기대값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브라이튼 무득점에 뭐 크펠은 오버가 나버리고 AT는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뭐 걸렀는데 야, 결과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록적인 부분하고 아예 딴판으로 나오지? 신기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경기 내용이랑 결과랑 따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원래 한 타이밍씩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랑 기록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물론 그때도 이게 있었는데 가다가 10월 지난주부터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세비야 브라이튼 무자비. 호펜 꼬마 2폴 2배 승부. 아, 꼬마 진짜 극장골 쳐먹어가지고. 아무튼 가봅시다. 아, 저 근데 신기하네. 브라이튼이 어제 브라이튼처럼 했어요. 뭐 사실 이번 시즌하고 뭐 큰 차이 나는 경기력은 아니었는데, 분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의 그런 우려점들, 그게 그냥 현실이 돼버리네. 골 넣을 만한 장면이 적어도 한 3장면은 있었는데, 야, 하필 그게 다 그로스한테 가는데 어쩌나 그렇게 개발인지 완전 오픈 찬스인데 무슨 공을 임팩트를 제대로 못 때리더라고요. 어제 노팅엄의 골 기대값은 0.13이었어. 어제 양팀의 기대값인데 이 노팅엄이거든요. 이게 브라이튼이고. 뭐 사실 1.66 정도면 뭐 무득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해버리네. 원래 별로 안 좋아요.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래도 한 골만 넣으면 이기니까, 이게 사실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데, 그래도 저는 언오바는 패스 때린 거고, 그게 또 골이 잘 들어가면은 하나씩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근데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 하나가 안 들어가. 이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과를 맞추기가 정말 힘드네. 자, 가보죠. 결과를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 내용은 어제 다 맞췄어, 솔직히. 내용은 다 맞췄어. 결과가 안 맞아. 근데 첫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대 마요르카. 어제 라리가 3무 나왔어요. 라리가 3무 나왔고,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벌써 뭐야, 잠시만요. 5개. 비아레알 그 전에 정배 하나 떴고, 뭐야, 비아레알 왜 없어? 오케이. 또 그렇게 됐는데 이 경기도 솔직히 불안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부상자 쪽을 보면 알리초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무뇨스가 지난 경기 셀타비고 전에 측면 수비 쪽에 부상으로 빠졌어요. 여기 오야르자발, 사디카 계속 부상. 여기 이제 솔라까지 지금 또 불투명에 떠있는 소시에다드고, 마요르카는 일단 무리키 출전 정지 여전히. 그 수비 쪽에 자오메 코스타 빠졌고, 마바나 그르니에 미드필더 쪽에 이제 불투명자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 소시에다드가 넣느냐 마느냐 싸움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넣느냐 마느냐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 무리키가 빠진 상황에서 뭐 다른 선수들의 득점 기대에는 솔직히 많이 떨어지고, 이강인이 한 방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딱 그 정도거든요. 마요르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강인의 번뜩임 그 정도밖에 없고, 결국에 소시에다드가 확실히 조금 더 미드필더 쪽에서나 이런 압박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을 많이 잡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원정 마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쨌든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추가적인 수비 쪽에 부상자까지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 쪽에는 여러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금 선발로 뛰고 있다. 체력이 아마 많이 좀 빠졌을 텐데, 근데 솔직히 경기를 보면은 막 엄청 힘들어한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안 들긴 해요. 소시에다드 애들이, 다비드 실바 이런 애들도 뭐 거의 30대 후반 다 돼가는데 뛰는 거 보면은, 물론 안배를 항상 60분대 70분대 빼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선발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버텨나가고 있다. 어쨌든 다음 경기 일정도 바야돌리드 3일 후에 바야돌리드 원정 할만한 팀을 가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유로파 일정인데 오모니아. 근데 소시에다드는 유로파 이미 끝났어요, 지금 전승이라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일정적인 부분에서 있는 타이밍에
이것도 결국에는 잡아줘야 되는 사이즈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터졌으니까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본머스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똑같아. 본머스는 부상자들은 계속해서 얘네들 빠져있고, 사우스햄튼이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라비아 리브라멘토, 멜라코차위 추가로 부상자 명단에 이제 센터백 쪽에 합류를 해가지고, 사우스햄튼은 이 부상자가 미드필더에서 제일 중요한 놈,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놈 빠져있어요. 지금 라비아 빠지고 사우스햄튼이 경기력이 빡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비 쪽에 뭐 벨라코차비나 이런 애들에도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얘까지 빠지게 됐다. 더군다나 하센리틀 감독이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질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진작에 좀 경질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외 쪽에서 제가 최근에 또 본 게 있는데 본모스전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까지 일단 할 것 같고, 본머스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뭐 역습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막 안 날카로운 건 또 아니에요. 일단 앞선 애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한 골 정도씩은 뽑아주고 있다라는 점, 또 빠진 부분들 여러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사우스햄튼 정배줬으면은 뭐 스프렌 괜찮아 보이고요. 불안한 건 그거예요. 본머스가 경기력은 솔직히 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비비는 내용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져야 될 경기 비기고, 비겨야 될 경기 이기고. 지난 솔직히 풀럼전도 후반전 한 30분, 후반전 막판도 아니고 한 60분 이후부터 30분 동안 풀럼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텼단 말이에요. 정현님 어서 오세요. 이런 부분에 솔직히 경기력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내고 있는 능력 자체에,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잖아요. 뭐 강팀들 꾸역승 하듯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경기 사우스햄튼은 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핵심이 빠졌다. 역배 가능성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모스 역배는 참 신뢰가 안 가고요. 이거 부러지면은 진짜 개같은 팀이에요, 얘네는. 이거 만약에 부러진다? 질 것 같은 경기들 다 묵히고 이겨놓고 본인들이 이제 해볼 만한 경기에서 지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축구 흐름 보면은 진짜 그럴까봐 무서워. 진짜 설마 여기서, 지금 사우스햄튼은 배팅은 절대 못하는 팀인데 진짜 얘네한테 여기서 질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하필 또 프렌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경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넘기지도 않았네. 이렇게 소시지 이긴다고 봤어요. 그럼 보고요. 브랜트포드 대 첼시. 일단은 브랜트포드도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됐어요. 기본적으로 노르고르나 뭐 옌슨 원래 빠져있었고, 스트라코샤, 에러니키가 사이드 수비 쪽에 일단은 빠지게 돼가지고 뭐 약간 아쉬운 상태. 얘는 이제 좌우 풀백 다 가능하고 좌측에 헨리, 뭐 우측에 히키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어쨌든 아쉬운 브랜트포드고, 첼시는 포파나 캉테, 리스 제임스도 추가로 빠져있고, 티아고 실바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연속된 일정에 있어서 근육에 대한 컨디션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요거는 고배당을 노리신 분들은 브랜트포드 프렌으로 갈 만한 경기고요. 나는 첼시 쪽 혹은 어노바 쪽을 건든다 하시면은 다득점으로 가볼 만한 경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랜트포드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득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팀을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잘게 썰어가는 스타일보다는 길게 롱으로 이제 그 누구야 전방에 아이반 토니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볼들이 상당히 이제 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장악 당해도 그냥 길게 보내면은 이제 앞선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떨궈주는 능력도 괜찮고. 다만 이제 약점은 수비적인 불안함. 여전히 수비 쪽에서의 정줄 놓는 플레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물론 지난 경기 브라이튼이 어제 브라이튼처럼 못 넣었어요. 찬스가 있었음에도 많이 날려먹으면서 뭐 그랬던 모습이지만 첼시 상대로 무득점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첼시 역시도 지금 높이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들, 티아고 실바 물론 키가 작긴 한데 점프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으니까 빠져있는 상황에서 요러면 찰로바나 쿨리발리 이제 한 자리를 풀백이나 이제 윙백 소화하는 아스필리나 아니면은 뭐 반대쪽에 되면 쿠쿠렐라 요런 애들이 뛰어야 되는데 누구야 아이반 토니의 먹잇감이 되게 충분해 보인다. 그램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부터 사실 이런 타겟팅 장신 몸빵이 좋은 공격수 상대로 은근히 좀 고전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더군다나 첼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에스턴 빌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경기력 개떡이었어요. 이긴 것도 사실 거의 기적 수준인데 마인까지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오늘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어려운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땐 귀신같이 역배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기.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승보다는 다득점 혹은 이제 고배당 브렌트포드 프레 이쪽으로 봅니다. 여기 뭐 4경기 챔스펀 4경기 무실점인데, 그러니까 지난 에스턴 빌라전 포함해서 그 전에 울버햄튼 그리고 AC 밀란 2연전 이렇게인데, 사실 울버는 뭐 첼시 상대로 보여줄 게 없었고 AC 밀란도 뭐 2경기 다 퇴장 그리고 그냥 다 나가리가 됐었던 그런 경기들이었어요. 직전 경기는 개뽀록으로 무실점 한 거고. 넘어갑니다. 리버풀도 웨스트햄. 리버풀도 기존의 부상자들 비슷해요. 지난 경기랑 일단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체인벌린, 아르투르, 루이스 디아스, 마팁, 조타가 추가로 있네. 조타 빠졌고 뭐 코나테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이거 아놀드 이 새끼 저번에 아스날에 갈 때 꾀병이라고 약간 말씀드렸죠. 귀신같이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 봐. 털리니까 쪽팔려서 나간 거야. 내가 볼 때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어쨌든 이렇게 빠져있는 리버풀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 주마, 코르네, 아구에르드, 여기 이제 수비 쪽에 또 도슨 이렇게 불투명에 빠져있는데, 저는 리버풀이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이 경기를 못 잡는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다윈 누네즈가 혼자 개지랄 떨지 않는 이상은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누네즈가 찬스 한 3, 4개 날려먹으면 당연히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두 개만 살려줘도 지금의 웨스트햄의 어쨌든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사실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리버풀을 따라오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리버풀이 더군다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도 있고, 사실 그전 리버풀 경기력 자체도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공격에서는 여전히 화력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웨스트햄이 그걸 따라오기는 현재 상태에서 좀 벅차 보인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누네즈만 진짜 이상한 짓거리 안 하면 잡는다고 봅니다. 일반승 자체는. 다만 이제 오바가 1.4 6배당인데 왜 이렇게 낮게 줬을까? 그리고 어차피 둘 다 배당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 일반승 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슬슬 올라갈 듯 됐다. 제 생각엔 리버풀은 앞으로 계속 이기지 않을까. 당분간 뭐 최소 2주 3주 동안은. 누네즈가 근데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새끼야 찬스는 귀신같이 잘 잡아. 골을 못 넣어서 문제지, 찬스를 맞는 냄새나 이제 본인의 침투 이런 것들은 엄청 좋아요. 저는 무조건 누네즈는 잘 된다고. 이렇게 목이 가냐?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결정력이 거의 뭐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선수 자체는 저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냄새는 귀신같이 잘 맡아 얘가. 누네즈가. 에버튼 대 뉴캐슬, 이 경기가 이제 솔직히 뉴캐슬이 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현재 에버튼의 전력이나 뭐 뉴캐슬 전력, 양 팀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뉴캐슬은 지금 꽤나 좋은 팀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공격적인 밸런스나 수비에서의 그런 밸런스, 그걸 이제 저울질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램파드 감독이 뭐 물론 그래도 본인이 실리적인 색깔을 나름대로 입혀가지고 에버튼이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좀 더 미칠 줄 알았지만 14위 나름대로 선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공격을 좀 하려고 신경을 쓰면 수비가 역시나 무너지고 있고요. 수비를 좀 더 신경 쓰면 역시나 또 공격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을 현재 에버튼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팀이랑 것도 무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의 그런 능력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2승 승리 당했고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부상자 쪽으로 보면 뉴캐슬이 막시메, 이삭, 맨리치나 수비 쪽에 이제 파비안시어가 빠진 건 좀 아쉽죠. 에버튼은 고드프리, 그리고 타운샌드, 패터슨, 예리미나, 홀게이트,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같았으면은 뉴캐슬 그냥 승을 보고 싶은데 지금 해 축구 흐름은 솔직히 심상치가 않아요. 무승배무 봅니다. 무승배무. 지금 분석적으로나 그런 걸로만 접근하면 솔직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사이즈 자체는 뉴캐슬이 경기 끝나고 나오는 기록지 스탯 자체는 뉴캐슬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 에버튼보다는 한 수 두 수 위에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막시맹이 빠진 부분도 그렇고 이삭도 없고 현재 뉴캐슬이 가진 옵션들이 물론 알미론 같은 애들이 엄청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솔직히 저는 알미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달리기 원툴이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뭐 좋은 장면들이 몇몇 차례 있었으나 귀신같이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고려한다면은 이거 진짜 뉴캐슬이 찬스 한두 개 좀 놓치면 1대1 무정도 뜰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마인 가능성이랑 무승부 가능성을 저는 저울질을 했거든요. 이게 뉴캐슬을 마인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무가 뜰 가능성이 높을까? 했는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마인 가능성보다는. 현재 에버튼이 어쨌든 좀 비비는 내용 정도는 어느 팀 상대로든 미드필더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무승배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아우쿠스 대 아니 디그다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들 안 보이시나? 이거 나만 보이나? 분석 표 끝나고 오픈인데 끝나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디그다님도 제가 체크해 둘게요. 다음에 뭐 표 그거 하는 날 그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늦게 오신 분들이 분석 뭐 표 오픈이야 무슨 개소리냐 하실 분들도 계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제가 월드컵 시즌에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뭐 좋은 이벤트들 가져와가지고 좀 보답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으니까 오픈하면서 동기부여도 좀 찾고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위는 마인, 이게 지난번에 바이런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일격 맞아. 아 이거 참 그리고 컵대회요. 알려드려야지. 컵대회고 일격을 한번 맞았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바이런 뮌헨이 어쨌든 뭐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있고 지금 삐걱삐걱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력 자체는 엄청 좋아요. 현재 아우크스는 당장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애초에 미넨 만났네 던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을 뭐 어느 정도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런 뮌헨 특성상 엄청 많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항상 물론 지금 뭐 사네도 빠져있고 루카스 헤르난데스 부상에 뭐 밀러, 노이어 이런 선수들 불투명입니다만 어느 정도 돌린다 하더라도 1 정도는, 핸디캡 1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은 엘체 같은 경우가 감독 교체 이후에 버프를 좀 잘 받았어요. 슬슬 뭐 단물이 빠질 때도 됐는데, 일단 뭐 꼴등이었는데 2연무 캔 거 자체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감독 교체 이후에 3무가 돼버렸다 사이즈인데,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감독 교체 버프가 지금 어쨌든 받고 있고, 실제로 엘체의 경기력이 좋다고는 못하겠다. 엘체 경기력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중간중간에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움은 지난 발렌시아전에 있었어요. 사실 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 마요르카전에도 사실 졸전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강인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무리키가 개삽질해가지고 못 띄워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감독 교체 버프로 두 경기 계속 지고 있지 않은 건 맞으나, 경기력적으로 엘체가 확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레알을 만났습니다. 이 경기 변수는 뭐 그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레알이 몸살일 것이다, 월드컵 코앞이다, 이 부분들, 또 혹은 이제 벤제마의 발롱드르 수상 이후에 뭐야 폭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변수인데, 열심히는 뛰죠. 감독 교체했으니까. 그전에도 뛰긴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전보다는 뭐 솔직히 마요르카전은 뭐 바로 경기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발렌시아전에 근데 보여준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감안했을 때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어쨌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엘체 같은 경우가 분위기도 좀 탔고, 상대도 레알이니까 한번 뭐 아니면 돌아 한번 가보자 하면서 부딪힐 텐데, 그런 측면에서 레알이 적당히 좀 가지고 놀면서 몸 좀 사리면서 뭐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터진다면 뭐 1대1이나 뭐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몸을 안 살릴래 안 살릴 수가 없을걸. 엘체가 지금 꼴등이어가지고 달려들 텐데. 모르겠다. 마지막 맨유 대 토트넘 엄청 거칠어요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맨유가 질만한 경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맨유 같은 경우 반더비크나 완비사카, 맥과이어, 마샬, 에릭슨 불투명, 또 에메르송 출전 정지고, 히샬리송, 또 클루세스키도 빠지는 것 같고, 일단 뭐 에메르송 그렇다 치고 히샬리송, 클루세스키가 빠지기 때문에, 야 어떻게 토트넘이 그래도 공격 쪽에 보강을 이렇게 했는데, 둘이 빠지게 되면서 공격 옵션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케인하고 손흥민밖에 없어서, 뭐 해외 쪽이나 뭐 국내 여론도 그렇고 3-5-2 포메이션 좀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어쨌든 두 팀 간의 상승에선 솔직히 맨유가 한 수 위에요. 전적도 그렇지만 이때 예전에 심지어 맨유가 더 안 좋았을 때에도 솔직히 토트넘 상대로는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난 시즌에도 이거 한번 맨유 홈이었나? 토트넘 프렌 찍었다가 호날두 헤트트릭 박아가지고 부러진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양 팀의 경기 스타일상 제 생각에 토트넘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바란이나 뭐 중원중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는 맨유의 수비 라인 자체가 생각보다는 되게 탄탄하고, 3선에 있어서도 그 에릭센이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음, 지난 경기 때는 프레드랑 뭐 누구야 카세미로가 나왔었고, 오늘 아마 맥토미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뚫기는 솔직히 지금의 토트넘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엔 토트넘이 골을 기록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골 정도, 진짜 많이 넣으면 두 골까지는 기록할 수 있겠으나 한 골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맨유가 안 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수비적인 어쨌든 양 팀이 둘 다 지금의 보여주는 실리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거든요. 맨유의 터나운 감독도 본인의 색깔 리그 초반에 보여주려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여기가 프리미어리구나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조금은 어, 현실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차이점은 제 생각엔 수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수비는 저는 못 믿거든요. 근데 맨유 수비는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로는 어느 정도 신뢰도는 분명히 있다. 추가로 이제 계속해서 마샬이나 뭐 레시포드 이런 애들도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도 좀 한 경기 두 경기 뛰면서 올라올 가능성도 높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1대1 2대1 1대1 2대1 봅니다. 1대1 2대1 1대1 2대1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안군님도 적어놔야겠네. 여기 표 분석 끝나고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번에 또 있을 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오픈합니다 그냥. 해축 오픈하고 느바로 갈게요. 보답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일단 표를 어차피 오픈할 거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아니 잠깐 다시 왜 끊어야지 이거.